반갑습니다. 카밀로입니다. 자, 오늘도 리틀 관련 분석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연이 상당히 조금 복잡하면서 중요한 사연이에요. 사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타인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관념을 발견을 했고 이 관념이 제 삶에서 주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진짜 친구와 진짜가 아닌 친구로 나누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또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 이가 어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손절이라는 것을 해버립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고립되고 마는데 혼자가 오히려 너무 편하다고 느낍니다. 남아있는 친구들과도 친구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는 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수가 모이는 모든 모임, 약속이 가식적이고 무의미한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정말로 친한 소수의 친구와 가끔 만나 나누는 대화만이 저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도 모르게 내 편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가혹할 정도로 정을 주지 않습니다. 상사는 얼마 전 저에게 너무 인간미 없이 일한다고 서운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이 일 외에 더 많은 걸 바라는 상사를 몹시 비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제가 마음이 크게 외로울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제 편이 아닌 사람들이 한 작은 행동들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해 왜 나를 공격하지? 아니면 또 왜 나에게 많은 걸 바라지?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 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때 같습니다. 또 저는 저에게 호감을 갖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거부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용기를 내어 밥을 먹자거나 연락을 해오는 사람에게 저는 고마움보다 가장 먼저 분노를 느낍니다. 왜 내 시간을 방해를 하지? 왜 나를 놀라게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나한테서 뭔가 뜯어내려는 거야?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들을 적으로 취급하고 열심히 방어하다가 결국 완전히 밀어내버립니다.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정이 없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싫어하지? 왜 이렇게 혼자가 좋고 편하지? 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도 괴롭습니다. 이 관념이 저의 주된 문제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재규정해야 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오늘 신청자님의 사연이에요. 너무 잘 적어주셨어요. 이거 이제 오늘 살펴볼 사연은 일단 인간관계에 관련된 사연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사연. 자,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 진짜 핵심은 단순한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랑 관계가 있냐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근원적인 분리감이 있어요. 이원성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그 분리감으로부터 활성화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이에요. 원초적인 두려움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분리감, 두려움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일단 이 사연은요, 두려움이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에서 핵심이 되는 문장들을 몇 개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한 친구들도 진짜 친구와 진짜가 아닌 친구로 나누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또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해버립니다. 이 문장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결국 저는 스스로 고립되고 마는데 오히려 혼자가 너무 편하다고 느낍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저도 모르게 내 편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예요. 일단 이제 문장 세 개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이거 신청자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자님의 마음속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원초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분리감이에요. 분리감. 이 분리감은 근데 단순히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분리감 각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코어 관념 루시딩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몸뚱이에 한정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몸뚱이에 한정함으로써 서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개체라고 여기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개체.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뭘로 잡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모든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분리된 존재다라고 책정이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규정 자체가 그렇죠. 이 관념으로 인해 스스로 느끼기에도 올로 고립되어 있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 고립된 느낌이 너무 강력한 자기 규정이 돼가지고 다른 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상황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인간관계가 왕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립된 사람이다라는 규정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기 규정으로 인간관계가 너무 왕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규정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혼자가 편하고 혼자 있어야 나다운 것 같아라는 가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같은 가면은 근데 한 번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쭉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이 가면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적의 상황은 뭘까? 봤더니 인간관계 자체에 차별을 두자. 그래서 분별을 하자. 어떻게? 아군과 적군,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상황이 되겠죠. 인간관계 자체를 차별하는 겁니다.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게 돼요. 즉, 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맺게 될 인간관계의 베이스 자체를 서로 대적하는 형태, 적대적인 형태로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감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직장에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편과 내 적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다른 핵심 문장 살펴볼게요. 네 번째 핵심 문장인데 제가 마음이 크게 괴로울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제 편이 아닌 사람들이 한 작은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왜 나를 공격하지? 왜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 라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핵심 문장.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먼저 용기 내어 밥을 먹자거나 연락을 해오는 사람에게 저는 고마움보다 먼저 분노를 느낍니다. 여섯 번째 핵심 문장. 왜 내 시간을 방해하지? 나를 놀라게 하지? 왜? 대체 왜 그러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나한테서 뭔가 뜯어내려는 거야?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라는 요 생각. 요게 핵심이에요. 일곱 번째 핵심 문장.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정이 없지? 이게 좀 양가한 감정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싫어하지? 왜 이렇게 혼자가 좋고 편하지? 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스스로에게. 그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또 괴롭습니다. 여기까지가 일곱 번째 핵심 문장이에요. 이상의 문장들인데 뽑고 보니까 보내주신 사연의 거의 모든 문장이 핵심 문장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잘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일단 신청자님을 힘들고 답답하게 하는 요소들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님은 지금 무척이나 힘든 상태입니다. 신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모든 분들 무척이나 힘든 상태죠. 자,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힘들까요? 적어주신 대로 어떤 피해의식을 느낄 때 가장 힘들까요? 여기 적혀있거든요. 피해의식을 느낄 때 가장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뭐냐면 일종의 표면적인 장치예요. 표면적인 장치일 뿐 이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숨어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소는 사실 관념 분석을 깊게 공부하신 분들도 쉽게 알아채기 힘든 요소입니다. 그만큼 감추어져 있어요. 사연자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는요. 사실은 뭐냐면은 본인도 본인이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에요. 이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모른다는 거. 왜 이런지 속 시원히 알면은 덜 답답할 텐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뭐든지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반대로 어떻게 돼요?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요.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알미라는 형태를 갖추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름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생기고 맙니다. 자, 이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나 숨겨진 변수에 더더욱 어떻게 된다?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름은요, 인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모른다라는 관념 형태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관념인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자, 어떤 형태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으로 항상 잠재해 있는 상태가 돼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모름이라는 이 상태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잠재해 있는 관념이 돼요. 두려움의 원천이죠. 이제 신청자님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관념들은요, 결국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까지 닿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게 아니고. 따라서 사연자님의 삶은요, 지속적으로 두려움으로 인한 방어적인 삶의 자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두려워요. 분리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방어하려고 해요. 이 두려움 자체가 본래 존재를 모름에서 파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렇죠? 근데 인간은 알아야 직성이 풀린다고도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의식은 알의 내용, 즉 인식되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알의 내용이 나의 방어적인 삶의 자세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왜? 이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나는 분리된 존재야.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방어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내 의식에 의해 알려지는 모든 알의 내용, 즉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나의 방어적인 삶의 자세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밀어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모두 밀어내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지 않기 위해 장치를 또 하나 합니다. 어떻게? 공감 능력이 딸리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타인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이해가 안 돼 라는 이런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들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한 명분 제작인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 감정, 느낌, 반응에도 행위, 그리고 결론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방어적인 삶의 자세가 가지는 명분을 지지해주는 우리 마음속의 억측이 있죠. 억측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지? 나한테 해코지 할 거야. 나한테 무언가 위해를 가할 거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걸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억측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자, 이게 뭐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활동하는 건데 이 방어 기제가 합당하게 되려면은 명분을 가지려면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적당한 이제 명분을 가져야 되죠. 명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관계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즉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을까요? 그 유명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나쁜 놈이어야 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놈이어야 해. 그래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착한 놈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적어주신 그거예요. 너는 내 시간을 방해하고 나를 기만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놈이어야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방어 기제로부터. 자, 그런데 이런 의식의 흐름이 뭔가 의도적이고요.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또 만들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정이 없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싫어하지? 왜 이렇게 혼자고 좋고 편하지? 결국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 또한 깊은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연자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관념들의 공동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또렷하게 알아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양상이 이제 그 비단 신청해주신 사연자님한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연자님과 비슷한 관념, 비슷한 삶의 형태를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청자님은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용기를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갖다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맞춤 피드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갈증일까요? 아까 인간은 모름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리고 알아야 직성이 풀린다 그랬죠? 그런데 뭐를 알아야 직성이 풀릴까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없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결국 이 갈증은 나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의문이 없고 싶은 갈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죠. 무엇인지, 내가 존재적으로 무엇인지. 그러나 이 의문은 저마다의 고유한 깨어남의 과정을 충실하게 걸었을 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고민에는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지속적인 수행과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당장 손댈 수 있는 부분 하나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님이 해야 할 일은 지금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님에게 세팅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와 대상을 상호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 대상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우치는 겁니다. 이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요. 어떻게? 연기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연자님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상대방을 나하고 분리시킵니다. 나와 상대방을 분리시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기제가 발동합니다. 자, 하지만 나와 관계 맺는 상대방은 나하고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에요. 상대방과 나는 어떤 상황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성립시켜주는 필수 조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님이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는 상황에 처했다고 칠게요. 비일비재하죠. 자, 이때 님 자신의 자기 규정이 나는 결핍된 존재다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칭찬을 듣고 뭐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상황보다는 야단을 맞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결핍된 자기 자신의 규정에 대한 그 관념으로부터 어긋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야단 맞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내가 야단 맞는 이 상황이 혼자 나타납니까? 어때요? 아니죠. 내가 야단 맞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를 야단치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야단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야단 맞는 상황은 결국 뭡니까? 나와 상대방이 합작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칭찬 듣는 상황이 있다고 칠게요. 자, 드물게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뭐 친구로부터 뭐 칭찬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칠게요. 이 칭찬은 나 혼자 받습니까? 아니죠.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야단 맞을 때하고.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칭찬해주는 놈이 있어야 해요. 그럼 그 칭찬받는 나는 결국 누가 완성해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스스로 완성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나를? 아니죠. 나를 칭찬해주는 역할을 맡은 상대방이잖아요. 결국 방어를 하려고 해도 나를 공격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마음을 놓고 안심하려고 해도 안심할 만한 상황을 완성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외로워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왕따시켜줄 누군가가 이 상황에 참여를 해야 하고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해도 손해를 끼치는 놈이 아니면 적어도 저 사람은 내게 손해를 끼칠 거야 라는 생각의 대상이 되어줄 만한 누군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해를 볼 내가 없었다면 손해를 끼칠 그도 나타날 필요가 없네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나 또한 뭡니까? 관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자, 피해자가 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가해자가 필요하고 상대적인 역할을 해줘. 나를 지키려고 해도 나를 호시탐탐 노려줄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나 또한 관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도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인정해줄 역할을 할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나 또한 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의 강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상황은 그 상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나는 나 아닌 다른 이들 혹은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연기적 관점으로의 전환이에요. 혼자가 편해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때도 볼게요. 나를 혼자에게 만들어줄 상황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의 나의 주도적인 정신심리작용, 그 정신심리작용의 명분을 실어줄 만한 과거의 경험들 있어야 돼요.
이에 힘입어서 또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억측들, 이 피해망상들, 이것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뭐가? 혼자가 편해라는 생각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가 행복을 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행복을 할 수가 없죠.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모든 요소들이 함께 해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행할 만한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해야만 해요. 즉,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나와 동떨어진 무언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저마다의 역할을 부여받고 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면 안에서.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와 상대방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상호 대립이라는 상황 자체마저도 뭐예요? 나와 그리고 나에 대립하는 상대방의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가지고 성립되는 것이죠. 재밌죠? 상호 대립마저도 서로 대립하는 두 존재, 나와 상대방의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상호 대립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셔야 돼요. 박수. 자, 여러분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박수 치려면 반드시 두 손이 있어야죠. 맞다야 소리가 납니다. 좋은 것이 되든 나쁜 것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수많은 손바닥들이 서로 마주쳐야 일어날 수 있는 공동 작품 같은 것들이에요. 이와 같은 관점을 연기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에 뿌리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 관점에 의하면 나와 세상, 나와 대상, 나와 관계 맺는 상대방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무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위해서는 반드시 나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나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슬픈 나든 행복한 나든 찌질하고 못된 나든 호탕하고 착한 나든 간에 나는 나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은 기본적으로 나의 적이 아닙니다. 타인은 나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저마다에게 부여된 자기 규정의 관념들을 이 현실의 상황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그때그때 부여된 역할을 뭐하며 연기하면서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연기하면서 서로의 사정, 상황, 경우, 형편, 입장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완성시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서로의 반죽입니다. 이 관계의 설계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뭐 나쁜 일도 만들어내죠. 반대로 좋은 일도 만들어냅니다. 실패도 만들지만 성공도 만들어냅니다.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시선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님이 고민하신 문제 해결에 대한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뭐 마인드 스킬, 뭐 방편, 테라피를 쓰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 전환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님의 관념은 그 상황에 적응을 해서 자신의 방어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면을 쓰고 이제 진화해 갈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일시적인 방편으로 진통제 같은 거 계속 먹다 보면 내성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와 대립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그들이 없으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그들이 없으면 또 기쁨 또한 없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사라지면 기쁨 또한 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나와 타인은 대립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타인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있어 타인이 있고 내가 없으면 타인도 없습니다. 반대로 타인이 있어 내가 있고 타인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상황과 형편과 경우와 처지를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퍼즐이에요. 이 모습이 좋은 것이 되든 나쁜 것이 되든 똑같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본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연기법을 깊이 관하게 되면 단순히 지금 님의 인간관계 고민에 대한 해결을 넘어서서 님이 무엇인지마저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이처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내면 소통과 자기 화해에 임해야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전 이제 수많은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고 또 피드백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그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나타난 현상 자체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걸 바래요. 나타난 현상을 당장 바꿔줄 빠르고 효과적인 스킬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를 찾아올 때. 하지만 이 마음 자체가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자체에 자신의 현실과 존재를 결핍으로 인정하고 있는 절망적인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대할 때는 단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바꾸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을 바로 알고 거기서부터 바꿔가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 님이 인간관계 자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신 다음에 그 관점을 바꾸세요. 관계에 대한 시선 자체를 상호 대립적인 시선에서 타인과 나는, 대상과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라는 시선으로 전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성립할 수 있다.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나 자신의 독립적인 어떤 멋짐이나 잘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역할을 해주는 상대방이다라는 사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점을 전환하세요. 연기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세요. 이 피드백을 마치면서 전해드립니다. 이 피드백은 저희에게 주어진 그 길 부분의 정보에 의존한 분석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신청자님의 모든 관념을 분석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님의 어떤 이제 그 의식 깊은 곳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관념망이 연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제한된 정보 안에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신청자님의 메인 카르마는 이거예요. 신청자님은 지금 본인이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내 존재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리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자세히 제대로 모른다라는 사실, 이것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스스로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알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인간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또한 그 어떤 모름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불리감, 이것들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상호 대립의 시선에서 상호 보완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리틀 관념 분석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